양부남 민주당 후보도 광주 서울에 출마했는데요. 아들 2명에게 재개발 예정적 주택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양 후보 배우자가 서울 한남동 단독주택을 20대인 두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양 후보 측은 편법 대출, 꼼수 증여가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증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법률위원장을 맡아서 법률 호위무사의 아빠 찬스 이렇게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거론된 양문석 후보나 또 성수동 재개발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해 논란이 된 공영훈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를 비롯해 세 후보에 대해서 일단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할 사안이라는 입장인데요. 자, 또 동시에 이제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 서울 동작갑이죠. 이분도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경기도 양평 땅 투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장진영 후보가 양평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8억 원을 대출 받아놓고 이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민주당이 지금 추가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선거를 불과 9일 앞두고 또 다른 이제 후보 리스크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원순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후보들이 특히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투기 의혹들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양분남 후보나 이제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이제 아빠 찬스 논란까지 결부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액의 그런 주택을 당시에 이제 소득이 없던 자녀들에게 상속을 한 건데 양분남 후보 같은 경우에 여기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불법성이 없더라도 국민적인 정서에는 맞지 않는 게다가 증여세까지 다 본인이 대납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이제 불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될 문제고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런데다가 이제 삼표 레미콘이라고 이게 현대차의 계열사인데 거기에 이제 공장이 들어서는 일종의 이제 개발 호재죠. 그 직전에 이 증여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하루 전에 증여를 했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본인은 뭐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고 무엇보다 이렇게 미성년 자녀들에게 공직에 나와서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분들이 수십억에 이르는 자산을 이렇게 증여라는 방식으로 게다가 이제 불투명한 방식으로 한 게 과연 이게 이제 공직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이 점을 되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장진영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부동산 투기를 결국에는 이제 부친 명의로 한 거 아니냐 이 논란이 있는데다가 결국에 선관위에 축소 신고했다. 본인이 8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 이 논란까지 나와 있어서 서로 간에 이게 이제 공방의 과정에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 그 커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심한 거죠. 지금 무슨 뭐 정책이나 비전이나 혹은 국민들의 살림살이 지금 물가 이런 게 어떻게 나아질까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쟁이 없는데 이렇게 후보들의 투기 논란이나 의혹이나 이것만 가지고서 서로가 나쁘다 서로를 심판하겠다 특히 이 네거티브 경쟁 내지는 소모적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선거판이 너무 혼탁한 것 같고 어제 저희 그 새로운 미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금 이 투기와 공정 논란을 일으키는 후보들 다 공천 취소하고 사퇴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각 당이 선거 막판에 굉장히 사실은 뭐 그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논란이 되고 있는 특히 이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들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적어도 지금 양당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정치의 진정성이 있는 거지 이런 건 그대로 다 놔두면서 상대방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 글쎄요 이거 어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자, 정국 교수님은요? 예. 저는 이번 선거처럼 우리 박원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들에 대한 신상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그만큼 언론이 다 취재를 잘했든지 모르겠는데 우선 그 각 후보들이 공직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몸 관리를 하거든요. 몸 관리해서 이제 부동산도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또 내가 뭐 정관 없는지 이런 거 체크한 다음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공직이 안 나서는데 양문석처럼 양부남처럼 뭐 또 공영훈처럼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를 하다 보니까 뒤늦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치권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먼저 하는 쪽이 이기는데 지금 두 쪽 다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 양문석 사건은 민주당이 한 20석, 공영훈 사건은 국민의힘 한 10석 정도가 달아날 수도 있는 이런 사건인데 서로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뭐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그 법률과 윤리가 문제가 되는데 파렴치범을 변호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도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익스큐즈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게 한 단계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거고요. 전관예우로 돈을 수십억을 벌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이제 이런 그 과정이 되는 것 같고 공직자의 이제 다주택 그다음에 뭐 편법 대출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국회의원 정도를 꿈꾸는 사람이 아파트를 뭐 몇 채를 갖고 있고 이수정 후보도 아파트가 4채던데 아무리 두 분이 열심히 벌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많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굳이 뭐 다른 사람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률로 이 사람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그 규정을 두는 거죠. 우리 당의 공천을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규정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 기회라도 제대로 좀 규정을 둬가지고 공직을 하는 사람들이 다주택 왕이 그 돼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확실하게 좀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정광희 대변인 네. 댓글 보니까 지금 사실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관련된 인물로 이제 신범철, 임종덕 이 두 분도 이제 그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출마했는데 사과하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글도 올라왔더라고요. 최상병 사건, 순직 사건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뭐 모든 분들이 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최상병 순직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군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로 모든 사건을 이첩한다고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게 문재인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이나 라인에 있었던 신범철 차관이 그 사건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것 자체가 많은 법률가들이 진단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 공수처에서 명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 법률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유권자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감안해서 총선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 말씀드리면 공직자 재산 공개가 YS 때 이루어졌습니다. 네. 1993년인가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공개가 의무화돼서 시행이 됐는데 이제 30년 됐습니다. 이 공직자 재산 공개가 도입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보다 높은 공직이거나 아니면 공복으로 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굉장히 충실히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와 명예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부도 청빈하게,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더 잘 알 텐데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 자기가 나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 검열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댓글 중에 거대 양당의 클라스는 역시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아이고. 젊은 세대가 몹시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요. 정치인 하지 말고 그냥 투기로 부를 누리며 잘 살지 왜 나왔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우리 장현주 대변인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당연히 당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좀 고민 속에서 신중하게 보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일단 양분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상적인 증여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해명상으로는. 물론 이제 사건 전반을 더 들여다봐야 되고 뭐 언론에서 또 다른 의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증여세를 납부를 했고 또 증여세까지도 대신 납부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정상적인 증여였다라고 일단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얘기는 불법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불법이 아니어도 국민정서법에 맞느냐는 또 별도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 저는 큰 화두가 결국에는 여야 할 것 없이 국민 눈높이 그리고 국민정서법에 누가 더 다가가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정 대변인도 말씀 주셨지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후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도 뭐 또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불법이 아닌 후보들도 있지만 국민정서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후보들이 더 낮은 자세로 지역 국민들께 설명하고 해명하는 자세는 정말 필요한 거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더 낮은 자세로 고민을 하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예. 그 민주당 쪽에서 법률가 출신들이 문제가 많은데 네. 장 변호사님은 뭐 성범죄라든가 파렴치범들을 변호할 생각이 있으세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사실 어떤 의뢰인이라도 그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변호인들 그 피해자들은 헌법상에 보장된 권한이 있죠.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흉악범을 변호했다라는 것만으로 변호사들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네, 그렇죠. 건데.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건데, 그러니까 변호사로 있을 때와 국민의 공복이 돼서 국회의원이 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이고 국민의 눈높이가 변호사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나섰을 때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 이번에 정말 정확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다 고민이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